안녕하세요.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 김동엽 책임입니다. 저는 휴머노이드와 로봇의 공간지능, 이동지능을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까지 로봇 기술이 우리 생활에 적용되었던 사례들을 바탕으로 휴머노이드가 어떻게 우리 삶에 들어오게 될지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가 최근 들어 특히 주목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AI 기술이 비약적인 발전입니다. AI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눈에 띄게 많아지면서 이제는 AI를 실제 환경에서 사람을 돕는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졌고 그 중심에 로봇, 특히 휴머노이드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러 AI 기업들이 휴머노이드를 적용한 기술 시연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사람처럼 생긴 로봇은 존재했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일 수 있는 지능은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GPT와 같은 생성형 AI부터 강학습 기반의 제어 기술까지 발전하면서 휴머노이드가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하고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하드웨어 자체는 예전에도 있었지만 이제는 말 그대로 두뇌가 생긴 셈입니다. 그리고 그 두뇌가 현실 공간 속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AI 기술이 로봇에 맞게 설계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AI가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을 이해하고 이를 로봇을 통해 재현하려는 물리 AI, 피지컬 AI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휴머노이드처럼 복잡한 시스템을 AI가 다루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휴머노이드는 더 이상 실험실 속의 시연용 로봇이 아닙니다. 실제로 의미 있는 방식으로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존재로 산업과 사회 전반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AI가 휴머노이드를 가능하게 만든 것, 단순히 걷는 로봇이 아니라 생각하고 판단하는 로봇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점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먼저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례는 2025년 3월 31일에 공개된 미국의 피겨 AI의 유튜브 영상입니다. 영상에서는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스파턴버그 카운티에 있는 BMW 공장에서 피겨 AI 휴머노이드가 프레스 가공된 철판을 가공 장비에 올리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건 단순 시연이 아닌 실제 자동차 생산 라인에 휴머노이드가 도입된 사례로 기술의 성숙도가 어느 정도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저도 제조 로봇 분야를 연구하고 있지만 실제 공장에 로봇을 투입한다는 건 단순히 로봇만 넣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에 맞춰서 공장을 재배치하고 공정과 장비를 조정하고 로봇이 8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셋업하는 등 보이지 않는 준비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 면에서 AI 발전도 놀라웠지만 휴머노이드가 실제 자동차 생산에 기여했다는 점이 인상 깊었습니다. 두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영상은 2025년 1월 24일에 어질리티 로보틱스가 공개한 유튜브 영상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휴머노이드가 물류센터에서 사람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발생을 하는 안전 이슈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희 캐티에서도 로봇 안전 표준에 대한 연구를 지속해오고 있는데요. 이 영상은 이제 이 기업들도 휴머노이드에 대한 안전 기준이 본격적으로 고민하기 시작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 영상 속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같은 공간에 있지만 같은 물건을 동시에 잡지 않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코퍼러티브, 즉 협조 수준의 로봇 협력 형태인데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면 사람과 휴머노이드가 같은 작업을 동시에 수행하는 콜라보러티브, 즉 협동 수준의 제어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로봇 플랫폼들은 대부분 특정 작업에 최적화된 구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바일 로봇 같은 물류 로봇은 정해진 경로를 따라 물건을 옮기고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은 고정된 위치에서 단순 반복 작업을 수행하죠. 하지만 이런 로봇들은 사람 중심의 환경에 유연하게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휴머노이드는 사람과 유사한 형태와 움직임을 바탕으로 기존의 건물 구조나 장비, 작업 방식에 변화를 최소화한 채 투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르거나 문을 열거나 복잡한 통로를 지나는 등 기존 로봇들에게는 어려운 동작을 수행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로봇에 맞춰서 공장을 재배치하는 등의 이런 로봇 활용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또 중요한 차이는 다목적성입니다. 기존 로봇은 대부분 하나의 작업을 반복하지만 휴머노이드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이런 유연성은 특히 변동이 많은 작업 환경에서 매우 중요한 특성입니다. 결국 기존 로봇은 환경을 바꾸고 로봇을 넣는 방식이었다면 휴머노이드는 사람이 만든 기존 환경에 자연스럽게 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습니다.
로봇 청소기처럼 일상에 들어온 사례도 있지만 그 외에 가전으로서의 로봇은 아직 더 많은 연구와 시간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로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물류 로봇과 제조 로봇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히 공장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이나 호텔에서 사용되는 안내 로봇이나 아니면 라스트마일 배송 로봇 같은 서비스 로봇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로봇 기술이 실제 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한두 개업의 기술만으로는 어렵고 부품, 소프트웨어, 제조, SI, 시스템 통합 등 다양한 분야의 기업들이 함께 협력해야만 합니다. 첫째, 로봇 부품 기업입니다. 이들은 모터, 감속기, 센서, 제어기, 배터리 등 로봇의 핵심이 되는 기계, 전자부품을 공급합니다. 둘째,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은 인식, 판단, 제어에 필요한 AI, 슬램, 자율주행 알고리즘, 인터페이스 기술, 클라우드 연동 기술 등을 개발합니다. 최근에는 로봇 운영체제, 로스 기반의 플랫폼, 로봇 클라우드 서비스도 포함됩니다. 셋째, 로봇 완제품 제조 기업은 앞에 부품과 소프트웨어를 통합해 로봇 하드웨어를 설계하고 제작합니다. 산업용 로봇부터 협동 로봇, 모바일 로봇, 그리고 최근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형태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로봇 SI 기업은 고객의 요구에 맞게 공정과 공정 간에 로봇을 실제로 적용하고 운영 환경에 맞춰 커스터마이징하는 역할을 합니다. 공장, 물류창고, 병원, 호텔 등 다양한 현장에서 로봇이 실제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휴머노이드는 다목적성이 강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제조 물류 현장은 물론 호텔, 병원, 쇼핑몰 같은 서비스 산업, 그리고 가사 지원이나 노약자, 장애인 보조와 같은 개인 영역까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될 것입니다. 저는 이 흐름을 로봇 기업 생태계의 4가지 분류, 즉 부품, 소프트웨어, 완제품 제조, SI 기업의 관점에 나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로봇 소프트웨어 기업은 최근 AI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 분야입니다. 생성형 AI, 강화학습 기반 제어, 자율인식 기술 등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휴머노이드의 두뇌를 만드는 핵심 축이 되고 있습니다. 로봇 부품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이던 기업들이 휴머노이드 적용을 염두에 두고 보다 경량화되고 민첩한 부품 공급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머노이드 완제품 제조 기업들도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휴머노이드 SI를 전면에 내세운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실제 환경에 맞게 휴머노이드를 어떻게 적용할지 설계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주력으로 삼는 기업은 아직 부족한 상황입니다. 과거 협동 로봇이 처음 등장했을 때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초창기에는 협동 로봇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가 컸지만 실제로 치킨을 튀기거나 커피를 내리는 로봇이 사람 곁에 자리 잡기까지는 수많은 시행착오와 조정 과정이 필요했었습니다. 휴머노이드도 지금 그 도전이 시작되기 직전에 전환점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휴머노이드의 공간지능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공간지능이라는 것은 단순히 로봇을 위한 지도를 그리는 것을 넘어서 로봇이 실제 공간을 인식을 하고 이해한 뒤에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입니다. 지금은 저희가 과거에 진행했던 라스트마일 규제 샌드박스 실증 과제, 그리고 5G 기반 모바일 매니플레이터 개발 과제에서 축적해온 슬램, 내비게이션 플래너, 로봇 플릿 운영 기술들을 바탕으로 이 기술들이 휴머노이드에 적용될 때 생기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 중입니다. 예를 들어서 휴머노이드는 일반적인 모바일 로봇보다 동작이 훨씬 복잡하고 관절이 많으며 환경 제약도 훨씬 큽니다. 따라서 기존의 슬램이나 플래너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고 새로운 형태의 공간 이해와 이동 지능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드리고 싶은 제 연구 분야는 인공지능 반도체를 활용한 로봇 시각 센서 기술입니다. 최근에는 SLMM이나 SVLM 같이 경량화된 AI 모델들을 로봇 내에서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구현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이 휴머노이드 기술에 적용되려면 같은 배터리 용량으로도 더 긴 작업 시간과 높은 처리 효율을 확보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휴머노이드가 더 작고 더 오래 더 똑똑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기반 기술이 제가 연구하고 있는 인공지능 반도체 기술입니다.
저희 캐티 지능로보틱스 연구센터는 로봇 부품에서 시스템, 플랫폼, 그리고 AI까지 풀스택을 내재화하여 원팀 체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단순히 기술을 개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획과 연구 단계부터 기술의 연결, 통합, 실증까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체계적인 연구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습니다. 휴머노이드 분야에서도 캐티는 개별 기술의 시연이나 데모를 넘어서 실제 산업 현장과 생활 환경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휴머노이드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부품, 제어, 인지, 행동이 하나의 시스템 안에서 유기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된 로봇 적용 현장 중심의 융합형 기술, 여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희 캐티는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공공연구기관입니다. 이를 위해 기반 기술 개발, 표준화, 규제 샌드박스 실증, 안전기준 검토, 테스트베드 구축, 장비 공동활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로봇 산업 전반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기업, 대학, 연구기관들과 협력하면서 지난주에 출범한 K-휴머노이드 연합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저희 센터원들과 함께 꾸준히 도전하고 만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